양반들이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의 시를 능가한 자가 고작 나무꾼 노비였으니까요. 2011년 역사학계를 뒤흔든 발견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호를 딴 조선시대 필사본 한 시집. 그 안에는 당대 최고 지식인들의 시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런데 낯선 이름 하나가 학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거부. 글자 그대로 나무꾼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매의 대상이자 주인의 재산 목록에 불과했죠. 글을 배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한시를 짓는다는 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런 노비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시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요? 경기도 월계마을. 양반가의 종 정초부는 새벽마다 가족들이 서울로 떠나는 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시구가 흘러나왔죠. 동강의 푸른 물결 하늘에 닿을 듯한데 외로운 배는 물결에 부딪혀 서울 향하네. 아무도 그의 재능을 몰랐습니다. 주인집 도련님들이 과거 시험에 연달아 낙방하자 아버지가 직접 아들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새끼줄을 꼬던 정초부는 어깨 너머로 글을 들었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초부는 당나라 대시인 두보의 시를 완벽하게 읊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강물 푸른이 새는 더욱 희고 푸른 산엔 꽃이 불붙는 듯하구나. 양반가의 자제들도 외우지 못하는 시를 나무꾼 노비가 줄줄 읊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주인 여춘영,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통의 양반이었다면 불경하다며 벌을 내렸겠죠. 하지만 여춘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내봉이는 오늘부터 두 아이의 글선생이 되어라. 노비가 양반 자제의 스승이 된 겁니다. 여춘영은 정초부를 종이 아닌 버스로 대했습니다. 함께 시를 짓고 술잔을 나누며 문학을 논했죠.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속에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정초부는 마침내 자신의 시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초부의 시는 양반 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심지어 천재화가 김홍도의 그림에도 그의 시가 인용되었죠. 노비의 시가 조선 최고 예술가의 작품과 함께한 겁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노비가 이런 시를 쓸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순 없었죠.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도 공식적인 문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초부는 평생 나무꾼 노비로 살았습니다. 그의 하는 시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초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은 그의 작품을 필사하고 전했죠. 천민의 이름이 조선 최고 지식인들의 시집에 나란히 실린 것. 이것이야말로 그의 재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역사는 묻습니다. 정초부 같은 천재가 과연 그 혼자였을까요? 신분제의 벽에 가로막혀 재능을 펼치지 못한 수많은 이름 없는 천재들. 그들의 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조선이 잃어버린 것은 비단 한 명의 시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꾼 노비 정초부. 그는 신분은 바꾸지 못했지만 시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역사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